안녕하세요.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이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30대였는데 어느새 4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네요. 처음엔 이혼에 대한 아픔을 잊기 위해 좀 더 나은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꽤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걸 체감하는 요즘입니다. 벌써 4번의 계절이 지났네요. 아픔은 있었지만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한 결혼 생활이었기에 그 끝이 이혼이라고 해도 후회는 없어요. 결혼 생활은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진 평범했어요. 맞벌이하고 있던 저희 부부는 크게 싸울 일도 없었고 굳이 따지자면 사이가 좋은 편이었죠. 비록 외동아들인 남편의 일이라면 득달같이 구는 시모의 치맛바람이 버거울 때도 있긴 했지만 자주 왕래하며 지내는 것도 아니어서 참을 만한 수준이었어요. 이 정도면 나름 만족스러운 생활이라고 생각하며 지냈는데 일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진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의 동기들은 거의 다 과장 딱지를 떼고 승진을 했다고들 하는데 남편만 여전히 과장 자리에서 머물고 있었죠.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상해서는 잔뜩 주눅이 들어 어깨가 처진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저 역시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만큼은 기죽는 일 없도록 남편의 뜻에 맞춰주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좋은 말을 아끼지 않고 해주려고 노력했네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예민해져 갔어요. 마치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 풀어내듯 짜증을 내는 것도 모자라 막말을 할 때도 있었죠. 와이셔츠 안 다렸어? 이게 뭐야? 다 구겨졌잖아. 와이셔츠는 당신이 관리한다고 손대지 말라며. 스타일러 돌리고 세탁소 맡길 거라고 했었잖아. 내가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고 아예 신경을 끄면 어떡해. 이것 봐. 요즘 바빠서 신경 못 썼더니 오늘 입을 게 하나도 없잖아. 이럴 땐 당신이라도 잘 챙겼어야지. 나는 이때껏 당신이 워낙 잘 챙기니까 신경을 안 썼지.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옷장 한번 열어봐. 거기에 당신 입던 셔츠 몇 개 있으니까 오늘만 거기에서 골라 입어. 그렇지 않아도 만년과장이라고 무시당하고 압박 들어오는데 옷까지 후줄근하게 입고 가야겠어?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한테 관심을 안 가지니까 내가 승진을 못하는 거야. 알겠어? 신경을 쓰면 귀찮다고 난리고 신경을 끄면 또 그것대로 트집을 잡아서 난리였죠. 이런 식으로 제 잘못이 아닌 일들로 질책을 받을 때면 기분이 나쁘긴 했습니다. 황당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순간 누구보다 초조하고 스트레스 받을 사람은 남편이란 걸 알기에 그 심정을 이해하고 참아주려고 했네요. 그런데 이런 저조차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모처럼 아무런 일도 없어 집에서 쉬려고 마음먹은 날이었어요. 잠은 깼지만 몸이 무거워 침대에 누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웬일인지 일찍 깬 남편이 호들갑을 떨며 재촉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얼른 일어나서 씻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샤워 같은 건 하지 말고 양치랑 세수만 하고 나와. 왜? 어디 가는데? 늦었으니까 가면서 이야기해줄게. 옷도 차려입을 필요 없고 활동하기 편한 옷으로 입으면 돼. 빨리 서둘러. 왜 이래 진짜. 어딜 가는지 말을 해줘야 맞춰서 옷을 입을 거 아니야. 그냥 대충 입고 가면 돼. 어차피 옷 더러워질 거니까. 어찌나 상화인지 영문도 모르면서 마음이 조급해지더군요. 남편이 시키는 대로 간단하게 외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고 가는 내내 어딜 가는 것인지 아무리 물어도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엄한 곳에 데리고 갈까 싶어 잠자코 있었더니 남편은 다른 곳도 아닌 직장 상사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것도 절인 배추와 무가 거실 한가득 준비된 집으로 말이에요. 여보, 이게 다 뭐야? 당신은 여자라면서 그것도 몰라? 김장을 준비해 놓은 거잖아. 오늘 사모님이 김장하신다길래
우리도 같이 하고 김치도 얻어갈 겸 온 거니까 실력 발휘 좀 해봐. 제정신이야? 오려면 당신이 나오지. 왜 나까지 데리고 온 거야? 나 불편하단 말이야. 이번에 나 진짜 진급해야 하는 거 알지? 내 앞으로의 운명은 오늘 당신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좀 도와줘. 나 이제 과장 그만하고 싶어. 응? 황당했죠. 김장이 보통 일도 아니고 절인 김치와 무 양도 꽤 많은 터라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좋게 좋게 마음을 먹어보려고 노력했네요. 혼자 하는 김장보단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 하루 고생 좀 하고 김치 좀 나눠 가지면 된다고 말이죠. 남편은 뭐가 그렇게도 기분이 좋은지 입이 귀에 걸린 채로 그 집 일이란 일은 다 도맡아서 하고 있더군요. 그 상황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 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의 부인이 저를 일방적으로 부려먹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군요. 저기 양념 만들 재료 다 준비해 놓았고 웬만한 주방용품 다 꺼내놨으니까 각자 필요한 거 가져다 쓰면 돼요. 아, 우리 집은 액젓 많이 들어간 거 좋아하니까 참고하세요. 양념소 완성되면 나한테 먼저 맛부터 보여주고요. 우리가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히나 김치 맛에 예민해서 내가 중간중간 맛봐야 돼. 그러면 수고 좀 해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일을 다 시킨 여자는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이것저것 부려먹기 시작했죠. 성질 같아서는 고춧가루를 집 거실에 확 다 부어버리고 나오고 싶었지만 차마 그런 짓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뒷마무리까지 다 하고 나니 늦은 저녁이 되었고 혼자 고생하며 만든 김장김치는 구경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몸이 고단해 끓어오르는 화를 참고 일단 쉬려고 했는데 남편이 실실 웃으며 성질을 건드리더군요. 당신 오늘 보니까 진짜 일 잘하더라. 화장실 한번 안 가고 가만히 앉아서 김장만 하는데 난 무슨 김장하는 기계인 줄 알았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내가 왜 화장실 한 번을 마음 편히 못 갔는데? 허리 좀 펴려고 하면 이거 해라. 또 좀 움직이려고 하면 저거 해라. 사람 쉴 시간도 없이 부려먹으니까 그렇지. 당신도 그래.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 당신이라도 날 좀 신경 써야 할 거 아니야. 아니, 왜 나한테 말도 없이 그런 곳에 데리고 간 거야? 종노릇은 당신이나 하지. 왜 나까지 그런 취급을 받게 하냐고. 종노릇이라니. 그냥 좀 일손 보태준 거지. 오늘 당신이랑 나랑 가서 눈도장 제대로 찍었으니까 승진 심사에서도 입김 좀 넣어줄 거야. 내가 회사에서 승승장구해야 당신 앞날도 꽃이 필 거 아니야.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한심스럽기 짝이 없더군요. 제 표정은 거울을 보지 않아도 썩어가는 것이 느껴지는데 남편은 끝까지 분위기 파악은 전혀 하지 못하고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당신은 분위기 파악을 못해? 지금 웃음이 나와? 이제 승진이 눈앞까지 다가왔는데 내가 웃어야지 울어? 당신 진짜 이상하다. 왜 자꾸 화를 내? 당신은 내가 잘 되는 게 싫은 거야? 당신이 잘 되는 것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야 잘 되는 게 싫은 거야. 당신은 당신 실력에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 꼭 이렇게 종노릇까지 해야만 회사에서 잘 나갈 수 있는 거냐고. 그런 게 아니라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드니까 이런 식으로 눈도장을 찍자는 거지. 마침 우리도 김장해야 했으니까 가서 일도 돕고 김장도 얻어오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사람이 마누라 혼자 일하는 건 구경만 하고 고생 또 고생해서 만든 김치는 그 집 냉장고에 다 넣어주고 왔어? 그건 일손 도와주러 간 게 아니라 당신이 마누라 팔아서 직장 상사한테 눈도장 찍은 것 뿐이라고. 그제서야 분위기를 감지한 남편은 웃음기를 싹 없앤 얼굴을 하곤 이겨먹으려고 작정을 한 건지 저보다 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진짜 너무한다. 아무리 오늘 힘들었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꼭 그런 식으로
날 못난 사람 만들어야 속이 편해? 나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 나도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당신까지 데리고 가서 그랬겠냐고. 당신이 좀 이해해주면 안 돼? 기껏 오늘 하루 희생한 걸로 내가 승진하면 당신한테도 좋은 일이잖아. 도움도 도움 나름이어야지. 이런 짓까지 해야만 할 수 있는 진급이라면 그냥 포기해. 그리고 다신 이런 일로 날 이용하지도 마. 불쾌하니까. 포기하라니. 당신은 내가 회사 일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딴 말 할 수가 있어? 날 도와주는 게 그렇게 싫어할 일이야? 난 싫어. 당신이 그 사람들한테 하는 짓은 호의가 아니라 아부이고 그 아부를 떨면서 진급을 바라는 점이 너무 한심해. 그렇게까지 해서 당신이 회사 내에서 인정받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진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포기하라는 그 말이야. 이런 일 당신 회사에서 알려지면 당신이나 그 사람이나 얼굴이나 똑바로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찝찝한 짓으로 한 단계 올라선다고 한들 그 결과가 마음 편할 줄 아냐고. 다 당신을 위해서 이러는 거니까 이럴 시간에 다른 노력을 하란 말이야. 진짜 말이 안 통한다, 안 통해. 다른 여자들은 남편 앞날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한다고 하던데 당신은 왜 그렇게 콧대 높게 구는 거야? 그까짓 일 좀 해주는 게 뭐가 대수라고. 나한테는 큰일이니까 앞으로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나한테 화풀이 하면서 예민하게 구는 것도 더는 그냥 두고 보지 않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말이야. 남편의 바닥을 엿본 기분이 들어서일까요? 당연하게만 느껴졌던 남편에 대한 배려를 더는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힘든 상황이 있어도 늘 열심히 하던 남편에게 조금 있던 존경심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과의 사이에는 찬바람이 불었고 그렇지 않아도 심란한 마음이었는데 시모가 찾아와 불을 지피기 시작하더군요. 너 그까짓 김장이 뭐라고 내 아들한테 큰 소리를 쳐? 네 한몸 살인다고 유난 떨다가 내 아들 앞길 망치면 책임질 거야? 그렇지 않아도 너랑 결혼하고 되는 일이 없어서 속상해 죽겠는데 이제 방해까지 할 셈이냐고. 말 같지도 않은 억지 소리를 듣는데 남편이 왜 그 모양 그 꼴인지 알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남 탓에다가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이 남편의 모습과 똑 닮아 있었거든요. 제 앞길 본인이 못 뚫고 나가는 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애초에 방법이 잘못됐다는 생각 안 하세요? 회사 일은 회사 안에서 마무리 지어야지. 왜 밖에서까지 몸으로 아부를 떨어야 해요? 본인 능력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 그 선에서 만족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능력 없는 놈으로 만들어? 설사 내 아들 능력이 조금 모자라서 다른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떤 일이든 주저하지 않고 네가 도와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지금 너 하는 꼴을 보니 왜 내 아들이 이때껏 과정에서 머물렀는지 알겠구나. 그런 식으로 사사건건 옳은 소리만 하면서 방해를 하니 내 아들이 회사에서 뭘 제대로 할 수가 있었겠어? 어머님이 뭐라고 하든 전 앞으로 그런 곳에 끌려다니면서 시간 낭비, 감정 낭비하기 싫으니까 정 아들이 돕고 싶으면 어머님이 직접 가서 도우세요. 그러면 되겠네요. 네가 하라고 하면 내가 못할 것 같아? 난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까진 일 100번, 1000번 웃으면서 할 수 있다. 네, 참 잘 됐네요. 앞으로 몇 번이든 그런 상황이 오면 어머님께 연락할 테니까 직접 가서 아들 앞길 잘 닦아주시라고요. 이렇게 시모는 앙심을 한가득 품고 돌아갔고 그 후 틈만 나면 쓸데없는 이유를 들어 단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미 사이도 틀어졌고 더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 상태라 무슨 말을 하든지 크게 상처가 되거나 앙금이 남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날 이후 앙금이 남았는지 말도 제대로 걸지 않던 남편이 말이에요. 여보, 오늘 5시에 마치는 날이지? 그런데 왜?
오늘 마치면 바로 마트에 가서 장 좀 봐서 그때 김장했던 그 집으로 좀 와. 메뉴는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그 메뉴에 맞춰서 넉넉히 10인분 정도 장 봐오면 돼. 손님들 7시까지 온다고 하니까 빨리 장 봐야 해. 그럼 조금 있다가 봐. 다신 종노릇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당연히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듯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데 그 순간 시모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들을 위해서면 뭐든 할 수 있다고 했던 말과 함께 말이죠. 남편에게 온 문자를 그대로 시모에게 보내곤 주소까지 보내주며 10인분이라는 것도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리곤 휴대전화를 끄고 집으로 곧장 돌아왔어요. 혼자 밥을 챙겨 먹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밤 10시는 넘었던 늦은 시간이었죠. 많이 지쳐 보이던 남편은 눈이 마주치자마자 땅심지를 켜고 난리를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당신 보고 오라고 했지 언제 우리 엄마를 보내라고 했어? 오기 싫으면 그냥 못 온다고 하면 되지. 그런 곳에 우리 엄마를 보내면 어떡해? 갑자기 엄마가 와서 다들 얼마나 곤란해는 줄이나 알아? 내가 저번부터 싫다고도 했고 안 간다고도 했잖아. 이런 나와는 달리 어머님은 언제든 갈 수 있다고 하시길래 어머님 보낸 건데 뭐가 곤란했다고 그래? 그리고 그렇게 곤란했으면 어머님도 그냥 돌려보냈으면 됐잖아. 엄마까지 돌아가면 음식은 누가 해? 내가 당신 온다고 큰소리쳐서 다른 사람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당신 때문에 오늘 몇 사람이 고생한 줄이나 알아?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 몸살 나게 생겼다고. 모셔다 드리는데 계속 앓는 소리까지 내고 내려서는 혼자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부축까지 해줬단 말이야. 내 입장은 또 어떻고? 잘 보이려고 내가 돕는다고 했던 건데 잘 보이기는커녕 그런 일에 엄마까지 불렀다고 내 이미지만 바닥치게 생겼다고. 남편은 시모가 그 많은 음식을 혼자 하느라 몸살이 난 것보다 자신이 오늘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떤 망신을 당했는지가 더 큰 문제라는 듯 말하더군요.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말이 이런 상황에서 생각날 줄은 전혀 몰랐네요. 아주 잠깐이긴 했지만 그 얄밉게 굴던 시모가 다 불쌍해지더라고요. 어머님은 당신 돕느라 몸살까지 났다는데 그 와중에 당신 입장이 신경이 쓰여? 참, 여러모로 대단하다, 대단해. 몸 아픈 거야 병원 가면 되지만 내 입장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잖아. 사람 편견이나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 내일 출근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길을 흐르기만 해. 나 진짜 당신 가만히 안 둘 거야? 난 지금 당신을 가만두고 싶지 않거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시간에 나한테 큰 소리야? 내가 그 집에 가서 일하겠다고 한 적 있어? 아니면 당신이 그딴 짓거리 하는 거에 협조하겠다고 한 적이 있어? 난 한 번도 당신한테 그런 비슷한 말조차 한 적이 없어. 오늘 일 돕겠다고 혼자 약속 다 잡은 것도 당신이고 그런 일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가서 다 하겠다고 한 것도 어머님이야. 난 당신이 저지른 일에 어머님이 하고 싶다는 대로 해준 것뿐이라고. 그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한테 이딴 소리나 들어야 하는 건데? 부부 사이에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물며 오늘 일은 내 회사 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중요한 일이잖아. 사전에 상의를 했든 말든 당신이 싫어하는 상황이든 말든 당연히 와서 도와줘야지. 날 위한 일이니까. 그게 왜 당연한 일인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신 말대로라면 당신도 내 입장을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 당신이 그런 식으로 계속 강요하는 건 부탁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날 괴롭히는 일이라고. 부부 사이에 다른 건 몰라도 싫어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당신 말은 앞으로도 내 입장, 내 회사 생활은 다 무시하고 당신이 싫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거지? 앞으로도 이런 일 있으면 나 대신 어머님 보낼게. 어머님은 100번, 1000번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 남편은
실망 가득한 눈빛으로 쏘아보았지만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연거푸 일어나는 비슷한 일로 인해 저 역시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큰 상황이었고, 그때까지는 확실한 마음은 아니었지만 조금은 이혼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었기도 했고요. 그날 이후 남편은 그딴 부탁은 더 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실망해버린 마음은 쉽게 되돌아오지 않았고, 남편도 화해하는 것 자체를 포기한 사람처럼 서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집에서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 빼곤 전혀 불편함 없는 생활이었네요. 모든 집안 살림은 딱 제 몫만 하면 되니 오히려 더 여유로운 생활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는데 남편이 갑자기 잘 대해주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나 지금 족발 시킨 건데 당신도 먹을 거지? 당신 족발 좋아하잖아. 내가 그렇게 족발 시켜 먹자고 할 땐 싫다고 하더니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러는 거야? 그냥 오늘따라 먹고 싶네. 하여튼 지금 시킬 거니까 당신도 따로 저녁 준비하지 말고 너랑 같이 먹자. 갑자기 변한 행동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자신의 와이셔츠를 다리며 제 옷도 다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시켜도 하지 않던 화장실 청소까지 스스로 나서서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변할 인간이 전혀 아닌데 의심스러웠죠. 그렇게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던 어느 날,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남편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보, 오늘 금요일인데 퇴근하고 약속 있어? 아니, 따로 약속은 없어. 왜? 또 그 집에 일이라도 생겼어? 남편을 향하는 말에 날이 한껏 써 있는데 남편은 저와는 달리 초지일관 상냥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일 쉬는 날이기도 하고 우리 요즘 사이도 좀 어색했잖아. 그래서 우리 여보랑 분위기 좋은 데서 와인이라도 한잔 하려고 했지. 왜 거기 있잖아. 결혼하기 전부터 당신이 좋아하던 그 와인바. 내가 예약도 다 해놨으니까 당신은 시간만 내주면 돼. 시간 내줄 수 있지? 연애하던 시절 제가 가장 좋아했고 프로포즈를 받았던 그 와인바까지 예약했다고 하니 정말 화해라도 하고 싶은 것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리 게으른 사람이 한참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하는 그 와인바를 예약할 리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아무리 개차반 같은 놈이라도 반성이란 걸 하는가 보다 싶어 조금은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혼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때까진 미련이라는 감정이 제 발목을 잡고 있던 터라 이 기회에 대화를 해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터놓고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나름의 기대를 안고 와인바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엔 남편뿐만 아니라 그 빌어먹을 회사의 상사들까지 다 모여있더군요. 어이가 없어 가만히 서 있자 남편은 서둘러 저를 잡아 끌며 제 소개를 하더군요. 드디어 왔네요. 이 사람이 제 와이프입니다. 당신도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인사드려. 그러지 말고 이 와인 한 잔씩 따라드리면서 인사해. 다들 당신 기다리느라 술도 제대로 못 드시고 있었다고. 남편 놈이 부지런히 움직인 이유는 저와의 화해가 아닌 어떻게 해서든 직장 상사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짓이더군요. 그 와중에 분위기를 띄울 여자 한 명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역할을 제게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아무리 승진에 미친놈이라고 해도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손에 쥐어진 와인 한 병과 얼른 웃지 않고 뭐하냐는 남편의 눈빛. 분노를 유발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그 상황에 감정을 가득 담아 손에 쥐어진 와인을 남편의 얼굴에 아낌없이 뿌려주었네요. 그리곤 얼굴을 닦아내는 남편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가 말한 데이트가 이런 거니? 이딴 데이트 너나 하고 이딴 술도 너나 다 먹어. 네 얼굴에 남은 술로 네가 저 사람들한테도 좀 나눠주고 말이야. 당신 진짜 미쳤어? 이게 뭐하는 짓이야? 미친 건 너지. 네 마누라가 술집 여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내가 이딴 짓이나 시키려고 사람 오라가라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했지.
난 갈 테니까 남은 상황은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또 내 탓할 생각은 하지도 말고. 한바탕 쏟아내고는 새파랗게 질린 채 쳐다보는 남편과 동물원 원숭이라도 구경하는 듯한 각양각색의 눈빛들을 뒤로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무리 진정해보려고 애써도 화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났으면 눈알까지 아파져 오는 것이 더는 참고 살만한 상황이 아니란 생각까지 들더군요. 바로 그때였어요. 시모가 씩씩거리며 집으로 들어와 닥달하기 시작하더군요. 너 얼른 다시 가서 상황 수습해. 지금 내 아들 얼굴에 똥칠하기 직전이라고 난리 났단 말이야. 네가 가서 아까는 잠시 정신이 나갔다고 하고 네가 다 망쳐놓은 분위기 네가 알아서 해결해. 예상은 했지만 시모는 본인 며느리가 어떤 취급을 당하고 온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더라고요. 아니, 도리어 다시 그 욕이 절로 나오는 상황에 가서 남편을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길 부추기고 있었죠.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것이 부모라지만 자기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인데 어찌된 사람이 본인 자식을 위해 저런 희생을 강요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잡아끄는 시모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해주었어요. 이거 나요. 내가 술집 여자도 아니고 그딴 짓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요. 전 절대로 안 갈 거니까 정 신경 쓰이면 그때처럼 어머님이 가서 술 따라주고 웃어주고 하세요. 시모는 이 말에 원통하기까지 한지 본인 가슴팍을 주먹으로 때리며 짜증 섞인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더군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니까지 것한테 와서 이런 시간 낭비를 했겠어? 너 지금 안 가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아들하고 이혼시켜버릴 거니까 이혼녀 되기 싫으면 얼른 다시 돌아가서 알아서 해결해. 남편이나 시모나 내세울 것은 하나 없는 주제에 이혼으로 겁을 주면 다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우스웠어요. 하물며 그 당시 전 시모에게 말을 가려가며 어른 대접을 해줄 만한 인내심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었죠. 거기에다 화를 돋우려 작정한 것도 아니고 저리 생각도 없이 이혼으로 겁을 주고 들어오니 남편보다 시모에게 먼저 이혼 통보를 해야 하겠더군요. 그래요? 그러면 그냥 이혼할게요. 그렇지 않아도 이혼할지 고민 중이었는데 고민 덜어줘서 참 고맙네요. 뭐라고? 너 지금 하는 말 후회 안 하지? 저는요, 이제 어머님이나 어머님 아들이나 몸서리 쳐지게 지긋해요. 지금 당장 이혼한다고 해도 미련은커녕 속이 다 후련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후회할 건 신경 끄고 머저리 같은 아들이나 신경 쓰시죠? 전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귀한 아들한테 새빨간 와인도 쏟아주고 나왔거든요. 지금쯤 축축한 꼴로 그 상황 수습하느라 바쁠 텐데 여기서 저한테 시비 그만 걸고 빨리 가서 얼굴도 닦아주고 나 대신에 그 미친놈들 비위도 맞춰주러 가보세요. 그 귀한 사람들 모셔다 놓고 내 아들한테 그 망신을 줬단 이 말이야? 네가 정녕 미친 개로구나. 감히 니까지 게 그딴 짓까지 해? 오늘 내가 너 하나만큼은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시모는 눈을 까디집은 채 저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런 시모의 손을 피했고 시모는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더는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고 바닥에 엎드린 시모의 손을 잡아 끌어 집 밖으로 쫓아버렸죠. 이 모든 상황을 전해 들은 남편은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란 걸 받아들였는지 집으로 돌아왔더군요. 정신은 여전히 차리지 못한 채 말이에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까지 술 좀 따르면 당신 손이 닳기라도 해? 뭐 비싼 몸이라고 그렇게까지 질색하고 가버리냐? 당신이 그렇게 가버리면 남겨진 나는 어떻게 하라고. 당신이야말로 정신 나간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와이프를 그런 자리에 불러서 그딴 짓을 시켜? 그것도 하야하자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말이야. 그렇게 술 따르고 웃음 팔 여자가 급했으면 날 부를 게 아니라 술집 여자를 불렀어야지. 사람 가지고 노니까 재미있었니? 너란 인간 진짜 질린다 질려.
그렇게 해야지만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꼴도 한심하고, 가짜는 추악한 짓거리에 나까지 엮여 넣는 행동은 구역질나게 역겹다고. 자기 자존심 하나 지키자고 남편 얼굴에 똥칠한 주제에 뭐? 한심하고 구역질이나?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오고도 이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너랑 계속 같이 산대? 넌 내가 너 없이는 못 사는 그런 한심한 여자로 보는가 본데, 난 네가 없으면 못 사는 게 아니라 너랑 같이 살면 못 살겠으니까 당장 꺼져. 뭐라고? 너랑 이제 한시도 같이 안 살 거니까 꺼지라고. 아직도 모르겠어? 이혼하자고, 이혼. 남편은 제가 홧김에 그냥 한 말이라고 생각한 듯 콧방귀를 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혼? 너는 이혼이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까진 일로 이혼하면 오늘 오신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건방진 마누라 하나 어쩌지 못해서 이혼까지 당했다고 날 볼 때마다 비웃을 거라고. 당신이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오늘 일은 내가 통 크게 용서해주고 그냥 넘어갈 테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과나 해, 얼른. 이 와중에도 저의 상처나 기분보단 그딴 인간들 눈치나 보는 남편을 보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정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무릎 꿇고 빌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나 본데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야. 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한테 사과 같은 거 할 생각은 하지도 마. 난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너랑 이혼할 거거든. 그러니까 내 귀 좀 그만 더럽히고 내 집에서 좀 나가줄래? 더는 너 같은 거랑 상종도 하고 싶지 않거든. 참나, 사과 한 번이면 끝날 문제를 크게 만들려고 하네. 당신 진짜 후회 안 하지? 나 지금 나가면 다신 안 돌아와. 그래도 괜찮아? 난 완전 괜찮을 것 같은데. 야,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라. 만년 과장인 너 같은 인간이랑 내가 왜 살았겠어? 그나마 가정적이고 성실해서 이날 이때껏 살았던 거야. 그런데 지금 네 모습을 좀 봐. 승진 좀 못한다고 미쳐서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이딴 더러운 짓거리나 하는 것도 모자라 나까지 이용하려 들잖아? 너 같으면 너 같은 놈이랑 계속 한 입을 덮고 살고 싶겠어? 그리고는 할 말이 없는지 망부석처럼 서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남편에게 마저 쏘아붙였죠. 네가 예전처럼 돌아오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난 너랑 하루라도 빨리 깔끔하게 이혼하는 게 내 소원이거든? 그러니까 군소리하지 말고 이 집에서도 나가고 내 인생에서도 나가. 어이없단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남편을 쫓아내곤 바로 비번까지 바꿔버렸어요. 정신을 차린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려 전자키를 눌러보았지만 소용없는 짓이었고 1시간쯤 문 앞에서 서성이던 남편은 지쳤는지 어디론가 가더군요. 고작 집에서 좀 내쫓고 이혼한다고 해서 이 화가 풀릴 것 같진 않았습니다. 곧바로 간단히 남편의 짐을 꾸렸고 다음날 아침 바로 그 문제의 회사로 향했어요. 남편을 포함해 저를 알아본 몇몇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며 입까지 벌리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시선들을 받으며 남편에게 다가가 짐가방을 얼굴에 던져버리곤 목청껏 외쳐주었죠. 여기가 그 유명한 승진 한번 하려면 마누라 데려다 김장시키고 술도 따르게 하는 그 회사구나.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았는데 겉모습은 꽤 정상적이네. 나랑 이혼하고 말뚝박기 딱 좋은 회사인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해봐. 월급으로 높으신 분들 술도 사드리고 집안일도 대신 해주면서 말이야. 당신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긴 보면 몰라? 당한 만큼 돌려주는 중이잖아. 일명 회사 생활에 재 뿌려주기라고나 할까? 그러게 성격 죽이고 잠자코 사는 사람 건드리래? 다 자업자득인 거야. 알겠어? 그래, 알겠으니까 일단 나가서 이야기하자. 지금 회사 사람들이 다 우리만 보고 있다고. 내가 말했지? 그 머리로 생각을 좀 하라고. 내가 할 짓이 없어서 아침부터 짐까지 싸서 여기까지 왔겠어?
우리가 이혼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 보고 들으라고 온 거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가정이 망가져 버렸는데 너한테 가장 중요한 이 회사 생활도 망가져야 내 화가 좀 풀리지 않겠어? 그래, 당신 마음 잘 알겠고 당신 화난 것도 알겠어. 그러니까 일단 나가자. 제발 좀 나가자고. 남편은 제 옷가지를 붙잡아 끌며 애원하기 시작했고 남편의 손을 있는 힘껏 뿌리쳤습니다. 이거 나? 난 너랑 닿는 것도 소름 끼치거든? 그리고 내 할 말은 다 했는데 뭘 나가서 말하자는 거야? 여기 네 짐 다 챙겨왔으니까 짐 핑계로 집에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 어제 이혼하자고 했던 말 진심이었으니까 흘려들을 생각도 하지 말고 말이야. 진짜 왜 이래?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것들 다 무너뜨리기라도 할 셈이야? 당신이 지금 여기에서 이 난리를 부리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아무리 눈에 뵈는 게 없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어쩌긴 어째? 이때까지 했던 대로 아부나 잘 떨어봐. 어떻게든 되겠지. 그나저나 한동안 너 참 바쁘겠다. 이혼 준비도 해야 하고 지금 이 상황도 정리해야 하니까 말이야. 그러면 상황 수습 열심히 잘하고 법원에서 보자. 늦지 말고 와. 너 같은 놈 기다리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뒤돌아 남편의 회사를 걸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선들이 느껴지는지 꼭 대스타라도 된 기분이더군요. 그렇게 이혼 소송은 시작되었고 남편 놈은 끝까지 이혼만은 못한다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이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피해는 제가 다 받았다고요. 저 여자가 글쎄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친 바람에 지금 회사에서 제 입장이 얼마나 곤란해진 줄이나 아세요? 몇 년을 기다린 승진이 눈앞까지 왔는데 그날 일 때문에 승진은커녕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혼까지 하라고요? 전 절대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시비비 제대로 따져서 저 여자 콧대나 확 눌러주세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열심히 했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죠. 제게는 심우와 남편에게서 온 문자들이 한가득 있었으니까요. 남편 앞길 막는 몹쓸려나. 네가 내 아들 인생 망쳐놓고 멀쩡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넌 내가 이때까지 한 말이 우스운가 본데 앞으로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네 인생도 망쳐줄 테니까. 심호의 이런 문자는 기본이었고요. 당신이 날 내쫓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정신 차려. 나니까 당신 같은 여자랑 살아준 거야. 남편이 좀 살아보겠다고 같이 로비 좀 하자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술잔에 술 좀 따르고 넘쳐나는 힘으로 직장 상사 집 가서 집안일 좀 돕는 게 뭐가 대수라고 그 난리를 피우냐고. 나보고 역겹다고 했지?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 혼자서 깨끗한 척하는 거 나도 역겨웠어. 이거 왜 이래? 남편의 이런 문자도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제가 남편의 회사를 다녀오고 난 후에는 이런 문자까지 받았네요. 야, 이 나쁜 년아. 너 때문에 지금 우리 회사 난리 난 거 알기는 해? 니까지 것 하나 때문에 지금 여러 사람 모가지 날아가게 생겼다고.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딴 짓까지 해?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도 몰라? 내가 승진하면 나만 좋아? 당신도 좋은 거잖아. 하여튼 당신 때문에 내 안위에 조금이라도 지장 생기면 당신 회사 찾아가서 난동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이 정도 문자들이라면 누가 피해자인지 명확하지 않나요? 멍청한 두 인간 어찌나 구구절절 자신들의 잘못을 나열해 두었는지 굳이 제 입으로 설명할 필요 없더라고요. 두 사람 덕에 잘잘못을 따질 것도 없이 뜻대로 이혼하게 되었고 위자료도 남편 시모에게서 각각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난 후 김장 사건과 와인바 사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회사 내에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다고 하더군요. 그 빌어먹을 상사들은 어떤 벌을 어떻게 받았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었으나 전 남편은 회사에서 잘렸다고 들었네요. 이혼하긴 했지만 여기서 끝일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 회사까지 잘린 상황에서 그냥 넘어갈 위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지 않아 전 시모가 제 회사로 찾아왔어요. 한바탕 난리를 쳐서 저 역시 회사에서 잘리게 할 시커먼 속내가 훤히 내다보이는 허접한 한 수였습니다. 시모는 작정을 한 듯 사무실까지 밀고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 몹쓸 물건아! 네가 내 아들 인생은 망쳐놓고 너는 멀쩡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너도 오늘 이 회사에서 내 손으로 잘리게 해주마. 아줌마, 아들 인생은 내가 망친 게 아니라 아줌마 아들이 망친 거예요. 능력이 안 되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을 해야지. 남들 눈 피해서 뒤에서 로비질이나 하질 않나. 그것도 모자라 와이프까지 속이고 불러내서 술 따르라고 강요하고. 그게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할 짓인가요? 못할 짓이라고 할 건 또 뭐냐? 아녀자가 남편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건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내 아들 꼴이 저렇게 우습게 된 거는 다 네 탓일 수밖에 없단 말이다. 아줌마나 아줌마 아들이나 어떻게 된 사람들이 반성이란 걸 할 줄 몰라요? 허구한 날 남탓만 하고 얕은 수만 부리다 이런 결과를 맞이해놓고서도 드는 생각이 그런 한심한 것들 뿐인 거냐고요. 하긴 그딴 생각으로 살고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이딴 짓이나 하고 있겠죠. 뭐? 지금 뭐가 어쩌고 어째? 그리고 아줌마, 잘 새겨 들으세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그 인간 뒷바라지나 하려고 한 결혼도 아니고 여자니까 남편을 위해 무조건적인 희생을 바라는 건 어리석고 이기적인 생각이라고요. 앞으로는 어디 가서 그딴 소리하고 다니지 마요. 이제 그런 말 함부로 하면 돌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시모의 등장으로 처음엔 어리둥절해하던 사람들도 오가는 대화 속에서 누구의 잘못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눈치챈 듯 시모에게 손가락질까지 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녀자 타령이 나올 땐 큰 소리로 야유까지 해주더군요. 하지만 이런 것들로 기죽을 아줌마가 아니었죠. 그런 염치가 있고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회사까지 찾아오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시모는 무식하게 언성만 크면 다 이겨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고함을 지르며 막무가내로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돌을 던지든 말든 네가 우리 아들 회사까지 찾아가서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내 아들이 실업자 신세가 됐으니 네가 책임져. 그 회사는 나하고는 상관없이 어차피 잘릴 회사였어요. 일은 그따위로 하고 진급만 바라는데 제대로 된 회사라면 그 인간한테 월급 주면서 일을 계속 시키겠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아들 말로는 승진이 눈앞이었는데 너 때문에 다 망했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 회사에 다시 네가 찾아가서 고개를 조아리고 빌든 정신이 잠시 나가서 실수했다고 하든 다시 내 아들 회사에서 다니게 만들어 놓으란 말이야.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겠으면 위자료로 받아간 돈도 토해내고 우리한테 따로 위자료도 내놓거라. 그런다고 각서라도 쓰기 전까진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알아. 돈 같은 소리 하네. 아줌마, 정신 차려요. 여기서 이렇게 난동 부리면 경찰서에 잡혀간다고요. 웃으면서 안녕하지 못하더라도 못 볼 꼴까지 보면서 꼭 연을 끊어야겠어요?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그까짓 경찰 난 하나도 겁 안 나니 부를 수 있거든 부르거라. 경찰 아닌 경찰 할애비가 와도 난 절대로 못 돌아가니까. 어떻게 버티다 보면 무슨 결론이 나겠지. 네가 내 뜻대로 해주거나 아니면 네가 이 회사에서 잘리거나 말이야. 둘 중 어떤 결과가 나든 난 대만족이니 네가 알아서 결정하려무나. 그래요. 제가 알아서 잘 결정할 테니까 계속 그러고 버텨보세요. 저도 손해볼 건 없어 보이니까요. 사람 질리게 하는 재주도 저 정도면 금메달급이란 생각이 들었네요. 일단 우기기가 시작됐으니 말이 통할 리가 없었고 그냥 경찰을 불렀습니다.
정말로 그렇게까지 할 줄은 예상치 못했는지 시모는 저를 원망스러운 얼굴로 보더라고요.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내가 널 가만둘 거라 생각하니? 나는 절대로 이대로 끝낼 생각 없으니 앞으로 각오하고 있거라. 죽는 그날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혀 줄 테니까. 자신이 한 행동은 생각지도 못하고 감히 원망을 하고 있는 전 시모를 보면서 평생을 가도 정신 따윈 차리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네요. 혹시나 다시 찾아와 또 난동을 부리면 또 경찰에 신고해버리려고 했더니 다행스럽게도 또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아마 처음으로 가본 경찰서 특유의 분위기에 겁을 먹은 듯 했습니다. 그 후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잘린 전 남편은 다시 일자리를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제 원망만을 하며 폐인처럼 지낸다고 하더군요. 모아둔 돈도 마땅하지 않았고 그나마 있던 돈도 위자료로 다 써버려 전 시모의 노후 자금을 야금야금 함께 까먹으며 집구석 귀신이 되어 숨만 쉬며 살고 있다고요. 그러게 누누이 말했던 대로 잔머리를 쓸 시간에 일이나 열심히 했으면 남들보다 조금 늦을 순 있어도 그만큼 탄탄한 밑바탕으로 발판 삼아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요.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다 자업자득이라 생각했네요. 전 남편이 그토록 바라던 승진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혼을 한 지 2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연애 한 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딱히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도 있고 더는 남자 때문에 울고 웃고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지금 제 생활에 집중해서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아내고 있네요. 주말엔 최선을 다해 휴식을 취하고 때론 저만의 취미 생활을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시간을 허투루 보내며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짓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행복하고 보람찬 인생을 살아가 보려고요. 그러면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물러가 볼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